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레디스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레디스 레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랑 각각의 기능들이랑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글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이게 레디스 공식 문서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Important fact about Redis replication.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제가 잘 번역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이 레디스에서 레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랑 그리고 웨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이 어싱크하게 동작을 합니다.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해요. 레디스는 그래서 낮은 대기 시간 그리고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동기적으로 마스터의 데이터들을 복제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복제의 신뢰도를 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비동기 복제는 이제 비동기에 비해서 복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레디스에서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에서는 주기적으로 마스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양을 비동기적으로 이 양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 스트림들을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동기화가 레플리카랑 마스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비동기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분산락 시스템에서 락을 마스터와 레플리카가 중복으로 잡아버리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저희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웨이트는 데이터가 복제될 때까지 대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것도 꼭 100% 일단은 뭐 일관성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락을 좀 동기화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좀 보장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mportant Fact About Redis Replication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디스는 일단 위에서 이거 그대로 작성할게요. 아까 문서 봤을 때 Important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레디스 레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비동기 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스터는 여러 복제본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레플리카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플리카는 또 다른 레플리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 레플리카를 마스터에 연결하는 것 외에도 계단식 구조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레디스 4.0부터는 모든 하위 복제본은 마스터로부터 동일한 복제 스트림을 수신한다 라고 해요. 동일한 복제 스트림을 수신을 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복제는 마스터와 레플리카에서 모두 비동기 non-blocking하게 동작을 합니다. 킹하게 동작함. 그리고 마스터에서 레플리카로 싱크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쿼리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빠르겠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은 언제 쓸까요? 왜 레플리카를 둘까요? 일단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확장성, 그리고 고가용성, 아니면은 느린 ON 연산을 사용하는 그런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플리카를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레플리케이션은 웬만하면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레플리케이션, 이제 마스터 노드의 쓰기 비용 절감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볼게요. 전체 데이터를 퍼시스트 하기에는 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복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스터에 레디스 컴피그 파일을 지속하지 않고도 간헐적으로 저장하는
무슨 파일 있죠? 저희는 이제 레디스에서는 영수를 보정하기 위해 AOF offend only 파일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걸 활성화한 레플리카를 통해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는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AOF를 통해서 레플리카가 디스크에 쓰는 방식으로 쓰기를 좀 분산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도 레플리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 이제 예를 들어 A가 영속화 옵션이 없을 경우, 이게 이제 그 페일오버 데이터 손실 문제인데 이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손실 문제 없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가 레플리카가 페일오버가 되겠죠. 마스터가 되었어요. 페일오버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기존 마스터가 재로딩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영속화 옵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유실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페일오버용 그 레플리카는 다시 마스터와 싱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근데 마스터에는 어떻죠?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페일오버도 유실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무조건 마스터에는 당연히 데이터셋을 손실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속성 옵션을 꼭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연속성 옵션을 꼭 활성화시키자.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A가 이거는 근데 뭐 꼭 그 클러스터 구조가 아니더라도 페일오버가 없더라도 영속화 옵션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스 레플리카의 동작 과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간 복제 과정은 레플리카의 페일오버 동작 과정이 아니라 이 복제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레디스 마스터는 고유한 레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존재를 가지고 있고요. 레플리카가 없어도 그리고 인크리멘트 오프셋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프셋 어디까지 작업을 진행했는지랑 고유한 레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는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레플리카의 변경사항이 전달되면 증가하는 값이에요. 네. 레플리카가 이제 마스터에 연결할 때 psync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스터에 레플리케이션 아이디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처리한 아까 말한 인크리먼트 오프셋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 부분만 전달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복제한 부분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셋을 통해서 데이터 복제 부분만 전달하게 돼요. 어디까지 복제했는지. 근데 만약에 마스터의 버퍼에 백로그가 없거나 혹은 레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유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전체 동기화를 발생시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동기화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냐면은 마스터에는 백그라운드 저장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RDB 이제 영속 파일을 생성을 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받고 있는 새로운 쓰기 명령을 다시 버퍼링합니다. 네. 이후 백그라운드에서 저장 완료하고 그다음에 RDB 파일을 복제본에 전송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버퍼에 담긴 쓰기 명령어들을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보면 이 레플리케이션 아이디랑 오프셋을 통해서 복제 부분을 마스터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싱크를 하는데 만약에 유효하지 않는다면은 전체 동기화로 RDB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쓰기 명령을 다시 버퍼링을 하고 그 다음 RDB를 통해 다시 복제본을 전송하고 나머지 버퍼에 담긴 명령어들을 보내서 복제 작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좀 나왔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llow writes only with an attached replicas.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레플리카의 복제본이 그 복제본의 특정 쓰기 명령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스터에 쓰기가 있을 때 이 레플리카들이 최소 몇 개는 이 쓰기 작업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 복제가 돼야 된다, 이런 싱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디스 2008부터 레디스 마스터에는
n개의 레플리카가 연결된 경우에만 쓰기 쿼리를 수행합니다. 경우에만 쓰기 쿼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레디스는 이제 비동기 복제잖아요. 복제라서 복제본이 특정 쓰기 결과를 쓰기를 받았는지 보장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와 레플리카는 서로 핑퐁을 주고받으면서 레플리카에서 처리한 복제 스트림 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스터에서 각 레플리카로부터 마지막 핑을 받은 시간을 기억해둡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핑퐁을 통해서 복제 스트림 양을 확인하고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핑을 받은 시간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에서 레플리카로부터 마지막 핑을 받은 시간을 기억해 둔 후에 받은 시간을 기억해 두고 그 이후 지연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나 지정한 n개의 복제본과 m초 미만의 지연의 경우에만 쓰기 작업이 허용되도록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복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n은 아까 말한 사용자가 지정한 n개의 복제본에 m 미만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 n과 m만 충족하게 되면은 쓰기 작업이 허용이 되는 그러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좋아요. 네, 다음은 이제 TTL과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정확히는 How Redis Replication is with expires on keys라고 보면 됩니다. 레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만료된 키에 대한 관리를 협의를 할까요? 레플리카 노드는 키를 스스로 만료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레플리카는 키를 스스로 만료시키지 않습니다. 마스터 레플리카의 시계의 동기화로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에 큰 결함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계는 이제 각각의 노드들은 동기화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작업 순서를 통해서 전파를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의 그 논리 시계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큰 결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TTL이 만료된 키는 이렇게 레플리카에 전파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스터에서 키를 만료 혹은 이빅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하게 되면 딜리트 명령어를 복제본 모두에게 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만료 작업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제 레플리카에서 딜리트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레디스는 논리적으로 만료된 키가 유지될 수 있어서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논리적 시계, 램포트 시계 같은 그런 걸 사용해서 일관성을 위반하지 않는 읽기 작업에 대해서만 키 만료를 전달을 합니다. 읽기 작업에 대해서만 키 만료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읽기 작업에 대해서만요. 논리적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을 또 따로 봐주시고 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 싱크 더 리스타트 앤 페일 오버 라는 이제 섹션인데, 자 여기서 레디스 4.0부터 페일 오버 4.9가 아니지 부터 페일 오버 이후 마스터로 승격된 인스턴스는 이전 마스터 복제본과 부분 동기화가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승격된 레플리카는 이전 마스터의 이거 했던데 이전 마스터의 레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오프셋을 통해서 백로그 일부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승격된 거 받을 수 있고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때 승격된 마스터
이전 마스터는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승격된 마스터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승격된 마스터는 새로운 레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를 갖는 이유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전 마스터 복구가 돌아오면 중복된 레플리케이션 아이디 오브셋 쌍이 존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스터를 그래서 같은 걸 갖지 않고 새로운 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쌍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풀 종료 이후 재시작된 RDB 파일에 마스터가 재동기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쉽게 부분 동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RDB 파일에 마스터 재동기 필요한 정보를 저장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쉽게 그 다음에 이제 AOF 어펜드 올리 파일을 통해서 재시작된 복제본은 부분 동기화를 수행할 수 없어요. 재시작된 복제본은 부분 동기화를 수행할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인스턴스를 종료하기 전에 RDB 지속성을 통해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재시작을 수행하고 다시 AOF 방식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분 동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어렵고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걸 좀 더 들어볼 수 있고요. 다른 거 많습니다. 아까 본 어떻게 하면은 TTL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랑 아까 본 Allow Write Only with and Attached Replica 그 옵션들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맥스 메모리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레디스 레플리케이션에서 좀 딥다이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